안녕하세요. 편안한 중고차,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가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바로 가성비 최강 EQ900 차량인데요. 이 차가 왜 가성비 최강이냐? 신차가 대비 강가율이 최강이다. 그리고 금액 대비 가오가 또 최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차인데, 요거 지금 얼마처럼 보입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 약간 서운하긴 한데 한 4천까지는 보이거든. 여기 지금 17년 7월에 18년형이에요.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도 높은 등급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처럼 보입니까? 그럼 한 3,500? 근데 놀랍게도 여기 신차가가 9,100만 원이거든요. 중고차 가격 2,200만 원입니다. 사고차 아니에요? 아, 사고차 아니지. 운전석 문짝 도어 하나 교환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무사고고요. 근데 키로수가 좀 있어요. 키로수가 15만 키로 지금 주행을 했기 때문에 요만큼 강가가 됐다. 그런데 6기통 대형 세단에 15만 키로는 또 엄청 데미지를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가가 이만큼 돼서 제 생각에는 가성비가 매우 좋은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대형 세단에 기름도 많이 먹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걸 누가 중고차로 사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꽤나 판매량이 높고요, 잘 팔리는 차종입니다. 그럼 대형 세단을 본다면 왜 이 EQ900을 사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네시스는 라인업이 G70, G80, G90인데 그치. 얘는 왜 EQ900이에요? 그치, 막 GV70, GV80 이게 딱 G 땡땡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보이는 EQ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에쿠스의 약자를 따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G90으로 해버리면 이전에 에쿠스에 쌓아온 명성들 있잖아요. 와, 에쿠스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세단,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 이미지, 그 밸류를 버리기가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 브랜드로 런칭을 하면서도 이 EQ라는 약자를 그대로 따와서 사용하면서 뒤에 900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딱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거 페이스리프트만 했는데 G90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에쿠스에서 빨 거 다 빨았어, 이제 손절, 이렇게 G90으로 넘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차는 신차가 대비해서 왜 이렇게 감가가 심한 거예요? 제네시스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80, G90 이런 대형차로 가면 갈수록 단가가 당연히 심해져요. 왜냐하면 자동차세, 유류비의 부담, 그리고 이 사이즈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5m 넘는 차를 굳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싸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제네시스는 대형차 치고 신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고차로도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법인차 막 5년 만기되면 쏟아져 나온다고.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딸리잖아.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원래 대형차를 딱 사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옵션들, 그리고 이런 트렁크 공간들이 사람 한 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플래그십 세단의 느낌을 2천만 원 초반에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 중고차에서 금액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K9을 타고 다녔고요. 근데 이런 대형 세단들은 진짜 승차감이 뭐가 달라요? 승차감, 요거는 타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EQ900을 타보면 예전에 에쿠스의 후속이잖아요. 근데 에쿠스를 탔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요, 저속에서는.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가 붙다 보면 출렁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제네시스 브랜드로 바뀌고 나서 EQ900이 사실 나는 S클래스를 잡으러 나온 거야, 국내의 대형 세단들과 더 이상 경쟁하지 않겠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제로 경쟁할 매물이 없습니다. K9은 한 수 접고 들어온 거고, 또 체험은 이런 건 단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의 G90, EQ900은 독일의 플래그십 세단과 견줘보기 위해서 에쿠스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70km, 80km 주행을 해봐도 이 고속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도 출렁이는 느낌을 최소화했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승차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에쿠스랑 비할 바가 아닙니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EQ900의 장점이 실내 트림이에요. 얘가 지금 G90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G90은 신형이고 얘는 구형이다, 세대의 풀체인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G90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내의 모든 트림 그리고 옵션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G90 같은 경우는 중간 트림을 살려면 4천만 원대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5천만 원대도 줘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강가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대 뭐 이런 후측방, 반자율, 그리고 또 옵션이 좀 좋아지면 소프트도어 클로징, 그리고 얘도 어라운드 뷰 막 이런 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럭셔리 정도 트림만 사면 2024년 기준으로 나오는 옵션들도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S클래스보다 이게 더 좋나요? S클래스보다 좋진 않죠. 왜냐면 EQ900도 S클래스를 잡고 싶겠지.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신차 가격 자체부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얘는 지금 7천만 원대 초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9천만 원, 1억 초반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S클래스는 1억이 다 넘습니다. 애초에 엔트리 등급도 1억이 넘고 좋은 사양으로 가면 2억
2억도 넘는 게 S클래스예요. 금액에서 나오는 격차를 줄일 수가 없어요. 2억 받고 팔았으면 에어 서스펜션도 넣을 수 있고, 또 ABC, 요즘 뭐 EABC라고 해서 막 지형지물을 차가 보고 막 바퀴를 올렸다 내렸다 이런 기술도 있거든요. 그런 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근데 얘는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 때문에 S클래스보다 승차감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승차감의 차이가 또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데이터의 차이도 있습니다.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G90, EQ900보다 판매량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광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를 또 만들기 때문에 얘가 이길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이 열악한 상황에서 만든 차라고 봤을 때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뭐 못 만들었다, 훨씬 못 미치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 차 연비는 어때요? 연비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평균 연비가 5.8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얘보다 연비가 나쁜 차가 거의 없죠.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좀 막히는 구간이다 5km, 6km 이 정도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을 했을 때는 12km, 13km, 10km 이상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EQ900을 살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고질병 같은 거? 주의할 점 있지. 이게 지금 얘도 지금 고질병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운전해서 나올 때 이 클락스 프레임 소음이 납니다. 끼리릭 이런 느낌이거나 아니 살짝 뭔가 걸리는 느낌이나 NDPS 문제도 있고요. 중고차를 만약에 사러 갔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핸들을 움직여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시운전도 무조건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면 얘는 미션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솔밸브나 밸브 바디 요런 쪽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내 저속 중에서 텅텅 하는 느낌이 나거나 뒤에서 또 잡아당기는 느낌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또 미션이 이상이 있는 거고요. 심심찮게 그런 고질병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션의 이상 유무도 확인을 꼭 해봐야 되는 차종이에요. 그리고 고속주행을 하다 보면 엉덩이에서 진동이 막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 지금 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국내 후륜차들은 프로펠러 샤프트를 좀 유심히 또 봐야 된다. 그것도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뭔가 암레스트, 팔걸이 쪽에서 진동이 많이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엉덩이 쪽이 막 많이 떨린다. 이런 경우에는 동력 전달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점이 3.8 람다 엔진을 쓰는데 이 람다 엔진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누유가 잦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체인 커버나 워터펌프 쪽에 이제 누유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위에서 보셔도 뭐 꽤나 잘 보이는 편이긴 한데 확실하게 볼 거면 무조건 리프트를 떠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뭐 혹시나 또 미션 쪽에 누유 이런 거는 위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정비 비용도 국산차 중에서는 비싼 편이다 보니까 꼭 떠서 워터펌프 그리고 체인 커버 요 두 가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대가 있으면 열대다 고질병이 있는 거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도 지금 많이 보면 떴어요. 이 뭔가 이상하게 막 여기 지금 막 가 있죠. 이 크랙 같이. 얘가 레이더 센서는 아니고 그걸 가림막인데 요게 지금 많이 뜨는 현상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자잘한 고질병이지. 이 차는 수리비는 어때요? 이게 기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얘는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비싼 라인업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아만 놓고 본다면 수리비가 당연히 비싼 차가 맞죠. 하지만 얘를 비교할 때 B클래스 살까 5시리즈 살까 그래도 대형 세단이니까 EQ900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수입차에 비해서는 수리비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동급 대형 세단 수입차를 보면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각종 전자장비들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미션 같은 거 한번 만지려고 하면 내리는 값, 공인비도 훨씬 비싸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이 수입차에 비해서는 수리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부품값이랑 공인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총 수리비나 총 정비 비용도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차 살 때 꿀팁은 정비 내역을 열람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비 내역은 내가 이 차 주인이 아니면 열람을 해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소유자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차를 가져왔어요. 그럼 내 소유로 돼 있잖아요. 딜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있는 딜러는 뭐 상사 대표든 열람이 가능하니까 정비 내역을 받아봐라. 얘가 5년에 12만 킬로까지 신차 AS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일반 부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자주 고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앞으로 뭐 이중 정비로 나갈 수리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얼마나 내 차가 정비를 하면서 전 주인이 애지중지 탔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EQ900 차량을 한번 살펴봤고요. 혹시나 이 차량이 궁금하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중고차는 중고차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